안녕하세요. 오늘은 메타버스 대장주 로블록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재는 네이버로, Z세대는 메타버스로 라고 써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재는 컴퓨터를 처음 키면 네이버로 먼저 들어가고 밀레니얼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 먼저 들어가는데 Z세대는 메타버스로 먼저 들어간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세대의 핵심 플랫폼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뭐 종목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은 아니고요. 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이 영상 먼저 보시고 앞으로 이 기업과 관련된 뉴스를 보시면 어느 정도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메가 트렌드 중에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미국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진을 아시나요? 이거 알면 메타버스 좀 아시는 분입니다. 릴 나스라는 미국 가수가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에서 공연을 했던 장면인데 이틀 동안에 3,300만 명이 방문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공연장에서 한 게 아니라 노래에 맞는 장소를 계속 이동하면서 공연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가상 세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에 맞게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했던 거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약간 포크송 느낌이네요. 요거는 약간 겨울 느낌이고 요거는 약간 우주의 느낌. 뭐 비슷한 거네요. 여기에 맞게 공연을 펼쳤고 사람들이 환호할 수 있는 그런 와우 팩터들을 좀 많이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넷플릭스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 게임이 네, 여기 그대로 구현이 지금 됐습니다. 똑같이 만들어서 플레이어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었어요.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용자가 직접 게임을 만들어서 다른 사용자한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최근 유행하는 컨텐츠를 활용해서 이렇게 게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로블록스가 뭐지? 로블록스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게임 업계의 유튜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가 게임을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파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스스로 게임을 만들어서 다른 사용자들한테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막 엄청 막 복잡하게 막 만들 수가 없잖아요. 쉽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픽이 약간 후졌습니다. 약간 뭐 레고처럼 생겼죠? 이런 것들 다 만들 수 있도록 그 스튜디오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만들어서 재미있게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잘 구축을 해 놨습니다. 시가총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대략 한 55조 원 정도 되고 페이스북도 이제 메타버스를 표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의 한 20분의 1 정도 되는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가 대략적으로 한 50조에서 60조 정도 되니까 로블록스는 네이버랑 카카오랑 비슷하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주 구성을 보시면 데이비드 바스주키라는 사람이 지분을 12% 갖고 있어요. 이분이 창업주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1대 주주는 아니에요. 1대 주주는 알토스 벤처스가 21%를 갖고 있어서 이 벤처스가 1대 주주고 창업주는 2대 주주입니다. 다만 의결권은 창업주가 7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쨌든 영향력이 굉장히 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애플 CEO 팀 쿡을 좀 닮았네요. 팀 쿡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면 보여드리면 네, 형제 같아요. 네, 비슷하죠. 네, 미국은 이렇게 생겨야 돈이 좀 붙나 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를 어쨌든 많이 들어보시기는 했는데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사실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 영화 한 편만 딱 보시면 모든 게 해결돼요. 아, 저게 메타버스구나라는 모든 것들이 다 나옵니다. 혹시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주말에 꼭 시간을 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메타버스는 간단히 말해서 가상현실 속에 나 자신인 아바타가 그 안에서 친구도 사귀고 사회활동도 하면서 뭐 경제활동도 하는데 가상세계에서의 경제활동이 현실 세계에서의 경제적 이득과 이어지는 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복잡한가요? 그냥 친구들 만나고 사귀고 거기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안에서의 경제활동이 지금 바깥에서의 경제활동과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사진은 레디 플레이어 원에 있는 사진인데 여기는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의 현실 세계고 요거는 가상 세계입니다. 주인공은 여기서 사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놀고 싶어 하죠. 현실이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로블록스가 왜 메타버스야? 그냥 게임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로블록스를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반 게임이 아니라 경제 활동이 가능한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게임 안에서 경제 생태계도 만들고 로벅스라는 가상화폐가 있거든요. 이 로벅스라는 가상화폐가 여기에서 통용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이게 되게 말이 쉬워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설계하는 것들도 되게 힘들고 소비자들이 그걸 지금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로블록스는 성공을 했고 나머지 애들은 아직 성공을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 데이터는 좀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DAU, 데일리 에버리지 유저죠. 일간 평균 이용자 수입니다. 아무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 이 플랫폼을 이용을 하는지가 플랫폼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겠죠. DAU는 2021년 기준으로 미국과 유럽 비중이 높습니다. 두 개 합치면 60%죠. 그런데 성장률을 보시면 아시아 태평양과 기타 국가의 성장률이 가장 높죠. 뭐 2021년뿐만 아니라 계속해가지고 얘네들이 가장 높습니다. DAU당 이용 시간을 한번 보면 지역별로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요. 2020년 이제 리얼 데이터니까 이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평균이 2.57 시간을 하루에 사용을 하는데 뭐 미국부터 해서 기타까지 그렇게까지 차이는 많이 안 나죠. 뭐 미국이 약간 높은 수준이긴 한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로블록스를 한번 시작을 하면 하루에 한 2시간 반 정도씩 하는구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추정치는 대략적으로 그냥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하루에 2시간 반 이상 쓰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정을 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제액 비중을 보겠습니다. 결제액 비중은 조금 달라요. DAU랑. 2020년 기준으로 딱 보면 미국이 70% 정도 되죠.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미국하고 유럽을 합치면 87%예요. 사실상 이 두 지역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성장률은 아시아 태평양과 기타 국가가 꽤 높죠. 높은데도 불구하고 워낙 북미와 유럽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얘네들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DAU당 결제액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니 북미, 미국, 캐나다가 122달러로 굉장히 높아요. 뭐 유럽, 뭐 아시아 태평양 많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 캐나다에 비해서 3분의 1, 4분의 1 수준이죠. 이제 좀 약간 걱정되는 건 뭐냐면 2020년에 코로나로 이제 급증을 했어요. DAU당 결제액이. 그런데 이제 코로나 기고 효과가 있다 보니까 워낙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폭의 성장을 앞으로는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막 40 몇 프로씩, 50 몇 프로씩 성장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싱글 디짓으로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리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DAU랑 결제액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DAU는 북미가 지금 32%니까 한 3분의 1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결제액은 신기하게도 북미가 3분의 2 정도 됩니다. 사실 유럽까지 합치면 뭐 엄청나죠. 87%니까. 결국 이 회사는 결제액 돈을 내는 거죠. 직접적으로. 결제액 성장은 미국에서 찾아야 되고 DAU 성장은 아시아 태평양과 기타 국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스냅도 다 마찬가지였잖아요. 뭐 다 모든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은 선진국에서, 규모 키우는 거는 신흥국에서. 자, 나이대별로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로블록스가 사실 그래픽이 약간 유치해요. 그래서 사실 애들만 사용할 것 같은데 13세 미만 비중이 보시면 좀 내려가고 있어요. 아마 2021년, 2022년 되면 50% 밑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 그리고 13세 이상 비중이 좀 높아지죠.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13세가 넘어가도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계속 이용을 하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13세 이상 비중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료 유저 수도 1.0%에서 2020년에 이제 1.5%로 앞으로 더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로블록스는 주가가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특히 이게 지금 상장 전부터 되게 유명한 플랫폼이었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대장주라는 타이틀을 딱 갖고 상장 전부터 엄청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딱 상장을 했는데 첫날 54%가 올랐어요. 엄청 오르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제가 로블록스랑 나스닥이랑 비교해 놓은 차트를 이렇게 직접 그려왔는데 이거는 첫날 54%를 넣으면 너무 조금 그래프가 이상해져서 첫날 54% 오른 거는 빼고 그림을 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날부터 주가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렇게 비교해 보면 사실 나스닥하고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는 없어요. 이 부분에 살짝 오버슈팅이 되기는 했는데 요거를 제외하고는 지금 나스닥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첫날 54%
오른 거 빼면 어떻게 보면 나스닥이랑 비슷하게 가는구나. 많은 우려들이 좀 주가에 조금 녹아 있기는 해요. 물론 나스닥보다 더 성장도 높고 메타버스라는 컨텐츠 모멘텀도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DAU 성장률이라든가 아니면 진짜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서 확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우려들이 여러 개가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로블록스를 공부할 때 꼭 아셔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이게 뭐냐면 로블록스의 매출액 인식 방법이 좀 특이해요. 그래서 사실 이 기업을 볼 때 매출액 뭐 보긴 봐야겠지만 매출액보다 다른 거를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출액 인식 방법. 소비자가 아이템을 딱 결제를 하면 바로 매출액으로 인식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가상 아이템 사용 수명을 고려를 해서 23개월 동안 나눠서 인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템을 딱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소모품이죠. 실제 소모되는 순간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이게 뭐냐면 가령 이제 뭔가 액체가 있어요. 이걸 딱 마셔. 그러면 힘이 나. 그런 것들은 그냥 소모품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쓰자마자 바로 매출액으로 그냥 인식이 돼요. 그런데 내구재 같은 거, 아바타 자켓을 하나 사요. 이거는 계속 입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결제를 하자마자 매출로 인식이 안 됩니다. 23개월 동안 나눠 잡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로벅스로 계산이 되지만 로벅스로 그냥 달러로 할게요. 그냥 23달러짜리 자켓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 이거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한 달에 1달러씩 잡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블록스를 보실 때는 매출액을 보시는 게 아니라 결제액을 봐야 돼요. 부킹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봐야 돼.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 참고로 환불도 안 돼요. 이거 한번 결제하면 로벅스로 바꾸면 환불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결제를 했다라는 말 자체는 23개월 내에 어쨌든 매출로 다 잡힌다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또 궁금한 게 생기실 거예요. 결제를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뭘 결제해? 라고 분명히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그 달러 결제해서 받는 게 로벅스라고 하는데 뭐야? 스타벅스야? 먹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벅스는 스타벅스가 아니에요. 먹는 게 아닙니다. 로벅스는 간단히 말해서 로블록스 생태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화폐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는 로벅스를 팔고 사용자들끼리 거래를 일으켜가지고 돈을 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게임을 팔아서 로벅스를 받습니다. 만약에 게임이 100 로벅스짜리예요? 그러면 70만 받고 30은 회사한테 줘요. 수수료가 지금 30%죠. 여기 액세서리도 만들 수 있어요. 아까 뭐 자켓 얘기도 했는데 만약에 모자를 만들어 가지고 팔았다라고 해요. 아바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팔면, 이거는 만약에 100 로벅스짜리 모자면 30밖에 못 받아요. 70은 회사한테 줍니다. 70%가 수수료입니다. 야, 회사가 거의 도둑이에요. 자,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게임을 하든 뭐 아바타 꾸미든 어쨌든 로벅스를 갖고 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달러를 로벅스로 바꿔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로벅스를 사는 거예요. 이게 결제액이에요. 부킹이라고 하는 게 우선 소비자들이 로벅스를 사는 거 그 자체. 그게 결제액, 부킹입니다. 위에 표는 대충 뭐 한 4.99달러 정도 내면 로벅스를 한 400 로벅스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뭐 대략적으로 한 100달러 내면 10,000개 정도 받으니까 1달러당 100 로벅스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정액 구매도 생겼어요. 월정액 구매하면 그냥 월 단위로 그냥 자동적으로 결제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로벅스 10%더 줍니다. 네, 이런 혜택도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악마의 거래가 시작됩니다. 네,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회사가 진짜 무서워요. 개발자 입장에서 게임을 개발하고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로벅스를 받잖아요. 이거를 달러로 환전해서 현실 세계로 가져가려면 환전 수수료가 65%입니다. 0.65%가 아니에요. 우리들 지금 해외여행 가려고 은행 가가지고 달러 뭐 환전하잖아요. 그러면 수수료 나오는 거 그거 1%가 안 돼요. 한 0.5% 내나? 그 정도 되는데 환전율이 65%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달러를 주면 100 로벅스 받잖아요. 근데 100 로벅스 주고 회사한테 1달러 줘 라고 하면 0.35달러만 받습니다. 0.65달러, 65%는 회사가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와, 이런 도둑이
없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개발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5 주고 500 로벅스를 바꿔서 막 놀았어요. 이것저것 쓰다가 한 400 로벅스 쓰고 한 100 로벅스 남아가지고, 자, 이제는 100 로벅스 줄 테니까 달러 줘, 1달러 줘 라고 하면 1달러가 아니라 0.35달러만 받습니다. 0.65달러는 회사가 가져갑니다. 네, 회사가 완전 도둑이죠. 이런 악마의 거래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악마의 거래인데, 이런 거래 하기 싫으면 메타버스 생태계 내에서 로벅스 갖고 계속 사용을 하면 돼요. 거래를 계속 일으키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생태계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이런 꽃놀이패가 없어요. 꽃놀이패를 갖고 있다는 말이 이런 걸 두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매번 주가는 P, Q, 마진, 밸류에이션 이 네 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비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회사에서 에비타 기준으로 향후 매출과 이익 목표를 좀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회사에 조금 더 발맞춰 가려고 에비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비타는 뭐냐면 Earning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입니다. 네, 저 발음이 이상한데 생각보다 영어는 그렇게 못하진 않아요. 네, 자, 비포죠. 이자, 세금, 감가 전 이익이에요. 기업이 영업 활동으로만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뭐 당연하겠죠. 이자랑 세금 이런 것들 다 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선 매출에서 비용을 이제 빼야 되는데, 제가 매출은 레비뉴가 아니라 부킹, 결제액으로 보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결제액 같은 경우는 DAU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수록 아무래도 부킹 결제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과 DAU는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용은 원가, 개발자 보상, 뭐 인프라 비용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회사의 에비타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뭐 밸류에이션 계산해주고 하면 예상 시총이 나오겠죠. 좀 복잡한 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 잘 따라오세요. 자, 제가 매출액이 아니라 결제액으로 좀 보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매출액을 이렇게 계산해 놓은 걸 보면 결제액의 한 70%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으로 계산하면 밸류에이션을 과소평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게 나오는 거죠. 실제로는 얘네들이 돈을 더 잘 버는데 매출액이 과소 계산이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익이 좀 덜 나오네, 매출이 덜 나오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제액 기준으로 보자는 겁니다. 자, 비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매출 원가 같은 경우는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이제 앱 마켓, 앱 플랫폼에 내는 이제 비용, 그리고 신용카드 업체들한테 내는 그런 수수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의 비중이 대략적으로 한 2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개발자 보상 비용은 제가 뭐 개발자가 게임하고 액세서리 이런 거 만들어서 판매하고 받는 로벅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로벅스 뭐 달러로 환전해서 가져가고 막 이런 금액들을 이제 비용으로 잡는데, 이거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개발자 보상 비용이 그렇게 지금은 크지는 않아요,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이게 2024년 되면 부킹의 결제액의 25%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프라 비용하고 일반 관리비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떨어지겠죠. 마케팅비는 적당한 수준 유지할 거고, 중요한 건 요 R&D 비용인데, 요 R&D 비용은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해서 어디에 얼마나 돈을 투자할지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우선은 여기에서 추정한 바에 따르면 대략적으로 한 15에서 18% 사이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재무제표는 non-GAAP 기준으로 작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요 상여금도 지금 포함이 됐고, 뭐 감가까지 다 해가지고 지금 조정 에비타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조정 에비타 마진이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지금 non-GAAP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제 GAAP 기준으로 모든 이제 회계가 이제 작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non-GAP이 왜 필요하냐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나 비용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 버리면 밸류에이션을 계산하는데 너무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은
빼고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게 주식 상여금이 많이 빠져나가요. 특히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식 상여금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다 비용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이익이 얼마 안 남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이익이 안 남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영업으로 발생한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 상여금 나간 이 비용을 다시 플러스를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난갭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막 여기까지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난갭으로 할 수 있는 그 계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하나하나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나온 조정 에비타가 있죠. 요거를 시가총액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2024년 기준으로 49배가 나오고 시총이랑 이제 결제액이랑 요 위에 있는 결제액이랑 비교를 해보면 2024년 기준으로 10.6배가 나와요. 그냥 간단히 말해가지고 시총 에비타는 그냥 PE로 보시면 되고 시총 결제액은 PS로 그냥 보셔도 돼요. 아, 퍼가 한 49배에 PS가 한 10.6배 정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간단히 하시면 됩니다. 현재 주가가 절대로 저렴한 주가는 아닙니다. 특히 이게 뭐 2022년 숫자가 아니에요. 2024년 숫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꽤 그래도 높은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로블록스가 메타버스 생태계를 잘 구축해 놓는다면 그리고 매출도 급증하고 로벅스 사용량도 폭증하면서 되게 잘 되면 이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정당화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있잖아요. 밸류에이션이 이제 기대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 로블록스의 기대감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메타버스 생태계 완성하는 게 가장 큰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자들이 로블록스 안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더 많은 사용자들이 몰려들면 게임을 넘어 사실 페이스북 같은 소셜 플랫폼으로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안에서 사람들 만나고 관계도 맺고 광고도 붙이고 이커머스 물건도 팔 수 있겠죠. 뭐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로벅스를 통한 경제 생태계를 더 확장해서 게임을 넘어서야지만 현재 높은 주가를 좀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지금 인정을 하고 지금 주가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미. 네. 그래서 주가는 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회사가 이 방향으로만 잘 가면 되겠네요. 부디 꼭 성공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목표 주가는 모릅니다. 다만 아주 긍정적인 가정과 기대감들이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자, 로블록스는 메타버스 대장주로 유튜브처럼 사용자가 게임을 직접 만든다. 자, 두 번째, 게임 안에서 내 아바타가 친구도 사귀고 돈도 벌고 관계 맺는 게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세 번째, 로블록스 안에서 로벅스를 사용해야 되고 회사는 로벅스 팔아서 돈을 번다. 그리고 로벅스 환전해주면서도 돈 엄청 번다. 자, 네 번째, 로벅스 결제액을 매출로 보면 되고 많은 사용자가 오래 머물수록 더 많이 사용을 한다. 다섯 번째, 그냥 이 회사 딴 거 보지 말고 DAU랑 결제액 두 개 잘 성장하는지만 지켜봐도 충분하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